새해가 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소원을 빕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지내자. 자식들 탈 없이만 지내게 해달라. 그저 지금보다 조금만 덜 힘들었으면, 조금만 덜 불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을 빌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괜히 조급해지고 괜히 초조해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1월 초에는 그래, 올해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1월 중순쯤 되면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고 2월이 되면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올해도 그냥 그런 해가 되겠지. 나만 또 그대로겠지. 이 마음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물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소원을 빌었는데도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마음이 무른 탓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소원 그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를 흔들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더 흔들리고,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지쳐버립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우리가 매년 세우는 새해 소원이 한 해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마음을 먼저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방향을 세울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새해 첫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올해는 아프지 말아야지. 그런데 2월쯤 되면 어디가 조금 쑤시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불편하고 무릎이 시큰하고 잠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나도 이제 나이인가 보다. 혹은 이런 소원도 있습니다. 올해는 자식들 걱정 좀 덜 하고 살자.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마음이 바로 흔들립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나?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운 소원은 한 달도 못 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우리를 더 무력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소원을 세우는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소원의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소원 중에는 처음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형 소원입니다. 올해는 건강해지자. 올해는 돈을 좀 모아야지. 올해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은 모두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건강해지는 것, 돈이 모이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과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몸은 아플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아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내가 아무리 바라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갑니다. 결과형 소원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쌓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왜 나만 이럴까? 이 자책이 한 해 내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비교형 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져야지. 남들만큼은 살아야지. 옆집 할머니처럼만 건강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은 누군가와의 비교를 전제로 합니다. 작년의 나, 남의 형편, 다른 사람의 삶. 그런데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작년보다 나아져도 또 다른 기준이 생기고 남보다 나아 보여도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비교형 소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 속에는 이 정도면 됐다는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아져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형 소원. 자식이 취직만 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허리만 안 아프면 다른 건 다 괜찮을 텐데, 집값만 안 떨어지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이런 소원들은 항상 만하면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취직해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허리가 나아도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집값이 오르면 세금 걱정이 생깁니다. 조건형 소원은 우리를 지연시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그때 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 미루기가 반복되면서 지금의 삶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가 세운 소원들은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건강은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자식의 인생은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돈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할 목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소원을 세운 게 아니라 소원을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불교에는 발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발언은 무엇을 얻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겠다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건강해지겠다는 소원이 아니라, 올해는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발언. 올해는 돈을 모으겠다는 소원이 아니라, 올해는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쏟지 않겠다는 발언. 올해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아니라, 올해는 자식 인생에 내 불안을 얹지 않겠다는 발언. 소원은 결과를 붙잡지만 발언은 태도를 붙잡습니다.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발언의 핵심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발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발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불안한 말을 하지 않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건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플 때 내 몸을 원망하지 않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이 모이는 건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비교로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소원이 한 해 내내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는 소원. 자식이 바뀌길 바라고, 배우자가 바뀌길 바라고, 누군가 달라지길 바라는 소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을 세우면 한 해 내내 원망만 쌓입니다. 둘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원. 사고가 없어야 하고, 아프지 말아야 하고, 세상이 나아져야 한다는 소원. 이런 소원은 무력감만 키웁니다. 셋째, 이루어져야만 마음이 허락되는 소원. 이게 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은 지금을 계속 미루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잃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발언 세우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제 방향을 바꿔봅시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음, 말, 관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에 대한 발언. 올해는 건강해지겠다 대신 올해는 아플 때 내 몸을 원망하지 않겠다. 올해는 돈을 모으겠다 대신 올해는 남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않겠다. 올해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대신 올해는 자식 인생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은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지 않겠다는 방향을 정합니다. 아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 내 몸을 미워하지 않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모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과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식을 탓하지 않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에 대한 발언.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나는 안 돼. 역시 안 되는구나. 나이 들어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이 말들은 스스로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발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겠다. 올해는 자식에게 불안한 말을 얹지 않겠다. 올해는 험담으로 내 마음을 그리지 않겠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이 말은 나를 다치게 하는 말이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입을 닫아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셋째, 관계에 대한 발언.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우리는 관계에서도 결과를 바랍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예전처럼 다정하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더 챙겨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상대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쌓입니다. 관계에 대한 발언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내 태도를 정하는 겁니다. 올해는 자식에게 서운함을 강요하지 않겠다. 올해는 배우자에게 옛날 이야기로 상처 주지 않겠다. 올해는 억지로 맞추는 관계를 놓아보겠다. 이렇게만 해도 관계는 훨씬 덜 아픕니다. 발언은 기도가 아니라 다짐입니다. 발언은 기도와 다릅니다. 기도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고, 발언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드리는 말이지만, 발언은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어도 되고,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발언을 세운다고 인생이 달라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세운다고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효자가 되지도 않고, 몸이 갑자기 젊어지지도 않고, 통장 잔고가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일이 와도 덜 흔들립니다. 그게 발언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다른 한 가지 더. 발언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발언은 한 번 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늘 내가 세운 방향을 지키려 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발언은 결승선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새해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새해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과 같아도 됩니다.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의 방향만 분명하면 됩니다. 나는 올해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어떤 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 어떤 관계를 지켜낼 것인가? 그 방향만 분명하면 한 해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샵샵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해 소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소원을 세우는 방식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붙잡는 소원, 비교에 기대는 소원, 조건을 다는 소원, 이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발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얻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방향. 마음, 말, 관계. 이 세 가지만 세워도 한 해에는 훨씬 덜 흔들립니다. 발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되고,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내 마음과 약속하면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자.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조금 덜 흔들리기를 바랍니다.